대표님 오늘 현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려고 급히 PD님을 모셨어요. PD님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현장 점검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현장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좀 간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계약을 하기 전에는 포트폴리오 열심히 찾아보고 상담도 받고 그 중에서 한 군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인테리어 다 될까요? 아닙니다. 3D 모델링은 내 맘에 들게 업체에서 제공을 해준다 해도 공사 완료 후에는 제대로 다 구현이 될까요? 이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사전 점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인테리어 공사의 반은 제대로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은 정말 돈 벌어갈 수 있는 노하우 모두 다 공개해 드릴게요. 여기 현장은 철거와 설비 작업 그리고 전기 배선까지는 된 현장이거든요. 사전 점검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철거입니다. 이 철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철거를 할 곳에 X를 쳐서 철거할 곳들을 다 확인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어요. 특히 여기는 기존에 있는 벽박이장이 있었는데요. 피디님 이게 몸통인데 쓸만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버릴까요? 생각보다 멀쩡하죠. 이게 기존에는 철거를 하기로 하였는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돼 보이는 도어만 교체를 하고 몸통은 이렇게 재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를 아꼈는지 아세요? 50만 원이나 아낄 수 있게 되었어요. 50만 원 아낄 수 있으면 그냥 쓰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써야죠. 네. 이렇게 업체에서 철거한다고 다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가면 충분히 재사용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또 굉장히 아낄 수가 있는 팁이 됩니다. 한 공간 한 공간 다니면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설비 작업인데요. 여기는 거실 공용 욕실이거든요. 여기는 바닥은 1차 방수를 하였어요. 2차로 두막 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벽은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아가지고요. 덧방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수전의 위치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여기가 욕조 자리였거든요. 욕조면은 수도의 위치가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욕실을 파티션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 위치를 좀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샤워를 하실 때 손잡이 높이가 너무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꾸부정해지잖아요. 이런 것도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잡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배관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옮기는지 이런 것들도 고객분들도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비 작업은 잘못이 되면 누수의 사고나 배수 막힘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인데 배관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구나 이런 것들은 같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비 작업 중에서 중요하게 알려드릴 사항은 바로 수도 배관입니다. 여기는 전체 수도 배관을 다 교체를 하였거든요. 기존에는 어떤 상태였냐? 자, 여기가 기존의 수도 배관이거든요. 이 배관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이죠. 이럴 때는 수도 배관을 무조건 바꾸세요. 왜냐? 이 수도 배관이 노랭이 배관이라고 일명 PPC 배관이라고 하는데요. 90년대 초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0년대 전후까지도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내구성이 약하고 이 온수 배관으로 쓰여졌을 때는 수축과 팽창하는 게 약하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누수의 사고 대장으로 불리는 배관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주방에 수도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노랭이 배관이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바꾸셔야 합니다. 또 바꿔야 하는 배관이 있는데 메타폴이라고요. 이게 알루미늄 복합관인데 파란색이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바꾸시고요. 공간이라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도 바꾸시거든요. 공간에 대해서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배관으로 바꿔야 하냐? 바로 에이콘 배관이라고 하는데요. 에이콘 배관은 PB 파이프라고도 하는데 내구성이 좋고 원자재가 무독성이라서 상소도용으로는 아주 적합한 배관입니다. 만약에 확인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현장 사전 점검을 할 때 업체한테 우리 집의 배관은 어떤 배관인가요?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업체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안전한 인테리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에서 체크해야 할 세 번째 사항은 전기 배선입니다. 전기 배선이 뭐냐? 전등과 콘센트 이런 것들이겠죠. 전기 도면을 보신다고 해도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 등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매입등 많이 하시잖아요. 매입등도 내가 이렇게 서보는 거예요. 여기가 3개가 많을까? 적을까? 그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감이 더 있기 때문에 매입등의 위치도 적절하게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스위치 같은 것도 많이 옮기게 되거든요. 기존의 거실의 스위치는 이쪽이었어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있는 벽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옮길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도 디자인의 방향이나 사용자의 편리성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보기 싫은 인터폰, 보일러, 스위치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옮겨서 여기에 배선들을 다 옮기는 거예요. 이동, 인터폰, 보일러, 스위치. 벽에도 이렇게 한 번씩 쓰면요, 고객분들도 이걸 보고 우리 집의 배선이 반대쪽으로 옮겨지는구나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각 방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컴퓨터를 어디에 두실지, 그러면 랜선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침대 방향에 의해서 콘센트가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 그런 계획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에어컨도 중요해요.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을 쓴다 그러면 특별히 상관이 없을 건데 트윈원으로 하신다 그러면 거실의 에어컨도 이쪽에 두실지 이쪽에 두실지 저희가 체크를 다 합니다. 이렇게 에어컨 단독 배선은 만들어야 돼요. 용량이 높기 때문에 운전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에어컨 전용 배선을 만들어서 계획을 했고요.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배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CD관으로 하세요. 이렇게 플라스틱관 보이시죠? 이게 이제 CD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안 하는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꼭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전선이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추후에 유지보수를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요, 나중에 전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선이 빠져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이 CD관으로 해놓으면 언제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전기 배선을 할 때 꿀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일괄소등 스위치라고 있거든요. 구축은 전체 일괄소등 스위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 현관 나가기 전에 한 번에 끄고 켜고 이렇게 일괄소등 스위치를 여기다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고객분과 다니면서요, 체크를 하고 여기다 써두면 고객분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추천드립니다. 사전 점검을 할 때 또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구조 변경에 따른 사이즈감 직접 체험해 보기. 이 안방은요, 가벽을 세워서 드레스룸과 침실 공간을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벽이 쓰겠죠. 막상 다 대고 했을 때 좁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저희가 현장에서 어디까지 선이 나와서 가벽이 쓰고 안에 공간을 쓰고 드레스룸이 된다. 사전에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구조 변경이 있을 때는 사이즈감을 직접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열의 성능인데요. 집을 따뜻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단열 공사가 중요한데, 그래서 기존의 단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 방은 보시면 기존에 확장해 놓은 방이거든요. 전체 다 샤시 교체를 할 건데 기존에 단열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단열을 해 놓은 상태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잘 모르겠죠. 사실 저희도 몰라요.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벽을 주먹으로 이렇게 팠어요. 네, 이거 미리 저희가 칼로 좀 파놨는데, 피디님 여기 안에 좀 비춰주실 수 있나요? 석고 뒤에 공간이 이렇게 남고요. 이거 진짜 트랜스포머 하나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밀착되어 있지도 않고 덜렁덜렁거려요. 이거 단열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객분께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샤시를 뜯고 벽체를 다 뜯고 정말 완벽하게 기밀성 있게 단열을 합니다. 이런 게 인테리어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기능성에 집중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기존의 단열 상태도 꼭 체크하시면은 하자 없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현장에서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도면이 있는다 해도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전 검토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전 점검을 하면요, 고객분도 우리 집이 어떻게 변화되겠구나 정말 잘 알 수 있게 되고 업체한테 더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현장 사전 검토 꼭 하셔가지고 올바른 인테리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도움이 좀 되셨죠?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